주식시장은 굉장히 강세장인 것 같은데 실물 경제에서는 물건이 잘 안 팔린다, 이익이 감소하고 있다, 뭐 폐업하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늘어난다, 이런 소식이 막 들려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주식시장은 실물 경제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호재가 터지거나 매수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러면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이니까 실물 경제 따위는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반대로 실물 경제가 나빠지면 기업의 이익도 나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결국에 주식시장은 실물 경제와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물 경제 나빠지면 앞으로 기업들 이익도 나빠질 거고, 지금부터 조심조심하면서 투자해야지, 이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우리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건 두 번째 의견이죠. 실물 경제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가 조금씩 생기고 있더라도 일정 기간 주식시장은 상승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랬다. 이 그림 자주 보여드리죠. 1991년도 때 저축대부조합 파산 사태, 2001년 9.11 테러, IT 버블 붕괴 이후에 9.11 테러 터진 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요때 다 보시면 경기 침체가 터지고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전까지 어떻습니까? 파란색이 금리고 빨간색이 미국 주식시장이거든요. 랠리가 다 이렇게 와서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전에 굉장히 뜨거웠어요. 근데 기준금리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죠. 이 말은 무슨 소리죠? 실물 경기가 이제 클라이막스를 막 지나서 이게 막 둔화되기 시작하니까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막 낮추던 와중에 갑자기 뭔가 뻥하고 터졌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경기 침체가 정확히 언제 터진다, 이런 거를 맞출 수 있으면, 우리가 영화 빅숏 보셨죠? 제대로 이런 파생 상품 이런 거에 베팅해서 정말 한 수천억 벌어들이고 그냥 인생 깔끔하게 어디 떠나는데, 그런 건 불가능하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죠. 이렇게 실물 경제가 클라이막스를 넘어서 둔화되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런 추세가 나타난다면, 그냥 과거에도 그렇지만 혹시 모를 이런 침체, 갑자기 찾아오는 폭락, 이런 거 조심하면서 투자해야 된다.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제가 뭐 루비니 교수처럼 항상 뭐 폭락한다 매년 주장하다가 뭐 어쩌다 맞춰서 유명세를 타려고 이런 조언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맞춘다 그래서 구독자가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멋 모르고 굉장히 자신감 넘치던 초보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2008년에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폭락을 하면서 굉장히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마시라는 이런 마음에서 이런 영상을 찍고 있고, 물론 또 저의 스타일과 똑같이 이렇게 경기 흐름을 보면서 주의하고 있다가 현금화 마련하고 채권 같은 거 달러 갖고 있다가 폭락하면 바닥에서 쓸어 담고, 또 올라갔을 때 가지고 있다가 폭락하면 바닥에서 쓸어 담고, 이런 거 반복하시는 분 있죠, 분명히. 그런 분들은 이제 이 사람 따라다니면 바닥에서 잘 쓸어 담는구나, 이런 거 만약에 보시고 계속 경험하신 분들은 또 같이 하시는 거고 그런 건데, 금융시장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언제 돈을 뺏어갈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의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을 진짜 허무하게 날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우산을 챙겨드리는 마음이다. 요거는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경제 지표를 보면서 지금 상황이 어떤가, 이런 지표들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나 하나 보면, 중소기업 낙관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자영업자 연맹, 이게 NFIB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발표를 해주는 낙관지수예요. 그림 보시면 지금 이렇게 뚝 떨어져 내리고 있어요. 이게 뚝 떨어져 내리고 있다는 소리는 언제가 그랬냐?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도 이렇게 제대로 떨어져 내립니다. 물론 경기가 안 좋았던 IT 버블 붕괴 때, 그리고 1990년대도 다 똑같이 떨어져 내리긴 했는데, 심각하게 떨어져 내린 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터지기 전, 그리고 지금이 좀 심각하게 떨어져 내리고 있어요. 이게 실물 경제가 클라이막스를 찍고 점점 조금씩 어려워지고 뭔가 성장률이 둔화되고 이런 조짐이 나타나면 대기업이 먼저 힘들까요? 아니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먼저 힘들어서 미칠까요? 당연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다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아마 바로 대답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답은 단가 압력, 뭐 다른 말로 하면 하청업체 고혈자 내기, 또 다른 말로 하면 허리띠 졸라 매기, 이런 것 때문에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훨씬 더 빨리 힘들어집니다. 이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빨라지는데, 이게 산업생산이라는 거예요. 산업생산은 뭐냐?
실질적인 생산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늘었냐 줄었냐 이걸 알 수 있는 지표예요. 근데 이게 내구재의 실질 생산량인데 지금 보시면 생산량이 이렇게 둔화되고 있어요.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산량이 횡보한다는 건 언제 그러냐? 이렇게 침체가 터지기 전에 쭉 올라오는 건 경제가 좋아지니까 생산량이 실질적으로 막 올라오고, 이게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가 한 번씩 터지기 전에 이럴 때 한 번씩 다 둔화돼요. 지금도 약간 둔화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내구재는 뭐냐? 자동차, 가전, 가구 이렇게 가격이 굉장히 비싸서 경기가 좋을 때 잘 팔리고 경기가 나쁠 때 잘 안 팔리는 품목들이에요. 어느 정도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더 성장하지 못할 단계까지 갔다는 소리입니다. 뭐 이제 내리막만 남은 이런 단계인데, 내구재 업체들이죠. 자동차, 가구, 가전 이런 업체들은 설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량이 늘어나지 못하고 횡보하면 이익이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죠? 우리가 백화점이나 뭐 마트 가보면은 세일을 합니다. 몇 % 할인해주고, 그리고 자동차도 갑자기 막 전화가 막 와요. 엄청 싸게 드릴 테니까 구매하시라고 이렇게 막 전화가 막 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사실상 이렇게 제품의 가격을 낮춰서 많이 팔아서 이익을 또 높이려고 하는 건데, 제품 가격을 낮추면 이때 손실은 누가 부담을 할까요? 부품이나 대기업의 재료를 공급하는 이런 하청 업체들과 함께, 그 협력 업체라 그러죠. 공동 분담을 하게 돼요. 어떤 식으로 하냐? 단가 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완제품을 싸게 팔아야 되는 이런 사정이 있다. 그러니까 너네도 부품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싸게 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청업체, 협력업체들은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거절하는 순간 그 다음에 이제 거래선이 끊기고 망하는 거니까 울며 겨자 먹기라도 해야 되죠. 아직 그런데도 또 잘 안 팔린다. 그러면은 생산을 줄이고 재고를 줄이고 부품이나 원재료를 줄이는 거죠. 이게 재고를 줄이는 거니까.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이제 망해 나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부도가 그때 많이 터지는 거죠. 자, 이렇게 실물 경제가 클라이막스를 딱 찍고 점점 성장률이 둔화되고 안 좋아지고 이렇게 나빠지기 시작하면 가장 역동적으로 빠르게 체감되는 곳이 바로 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의 임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작성된 이 지표를 보면서 경제의 변화, 이 세부적인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중소기업 낙관지수는 떨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 세부 지표들이 다 있거든요. 이걸 확인하면서 세부적인 경제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 지표는 뭐냐? 이 수익 지표입니다. 수익 지표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IT 버블이 붕괴하고 2003년까지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이때까지 주식시장이 장기간 반토막이 났던 요 IT 버블 9.11 테러 당시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당연히 이제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 이익이 낮아져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도 계속 낮아지다가 본격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스몰 비즈니스 이익이 낮아지죠. 그리고 코로나 때 쭉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듯 하더니 2022년부터 쭉 계속 내려오면서 회복하지 못하고 이런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죠. 이게 계속 떨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뭔가 경기 침체가 빵빵 터지면서 그러면서 주식시장도 폭락하고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해왔어요. 그래서 스몰 비즈니스의 수익 지표는 여러분들 꼭 제가 모니터링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떨어지고 있다. 이거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이런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왜 중소 자영업자들의 이익이 감소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첫 번째 판매량 감소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으로 비용 증가가 굉장히 큰 원인을 차지합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발생을 했잖아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게 아닙니다. 물가가 지금 낮아졌다고 전년 동기로 증가율이 낮아진 거지 이미 절대적 가격은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전혀 잡힌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가는 확 올라 있는데 인건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런 상황에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폐업이 막 증가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의 매출과 앞으로 전망은 어떠냐? 이게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2008년에도 뚝 떨어져가지고 이게 터졌지만 지금도 역시나 뚝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짙은 선이 현재 매출이 어떻게 되냐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얇은 선인데 앞으로도 계속 나빠질 거다.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최악의 국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안 좋습니다. 자, 그럼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게 매출이 안 나오는데 사업 확장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 거, 이런 질문에 답이 뻔하죠. 여기 지금 사업 확장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게 거의 뭐 금융위기 수준으로 굉장히 낮아요. 이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사업 확장을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럼 앞으로는 어째야 되냐? 이게 이제 얇은 선인데, 앞으로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의견이 거의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또 하나 당연하겠지만 채용 공고와 앞으로 채용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굉장히 또 민감합니다. 수익 지표와 함께 채용 지표가 이 경기를 굉장히 잘 반영해 주는데, 1991년 저축대부조합 파산 때 요때 채용 공고랑 계획이 뚝 떨어지죠. IT버블 붕괴 때, 9.11 테러 때 뚝 떨어지고, 2008년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뚝 떨어지고,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뚝 떨어지고, 최근에도 뚝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선행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표가 지금 과거 경기 침체가 나타나기 전처럼 이게 뚝 떨어지고 있죠. 당연히 뭐 매출 안 나오고 이익 감소하고 앞으로 확장하고 투자할 생각 없는데 채용 공고를 늘릴 리가 없죠. 앞으로도 계속 줄이겠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채용을 늘리지 않겠다. 이 지표에 딱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중소기업의 현재 대출 상황, 신용 상황인데, 이게 뚝 떨어지면은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이게 뚝 떨어지는데, 지금 뚝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혹시 쭉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이따 금리를 보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이게 중소기업과 상공인들의 신용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이 소리는 뭐 경기 침체가 터지던 문제가 터졌을 때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이 다음 금리 지표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이자율입니다. 대출 이자가 몇 %냐? 현재 한 10% 가까이 줘야지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10% 주고 돈 빌려서 자금 조달하기 쉽나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실제 이자율 지표인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당시만큼이나 지금 이자율 부담이 너무 높아요. 이거는 거의 살인적입니다. 지금 경기 침체가 안 온다? 이게 이상할 정도로 지금 부담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지표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전체적으로 미국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NFIB 중소기업 이 낙관지수 세부 지표들을 다 살펴봤더니 어떻습니까? 지금 다수 지표들에서 실물 경제가 클라이막스를 지나서 점점 둔화되고, 자, 앞으로 이제 경기 침체가 오고 폭락됐던 그 역사적으로 이 동일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직전에 이런 징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주식시장은 뭐 좋은 것 같죠? 근데 자, 이렇게 실물 경제에서 점점 안 좋은 징후들이 하나하나씩 점점 기울어진다, 나빠진다, 이런 지표들이 뭐 이거 말고도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 해드리고 있는데 계속 나타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주식시장은 개개인마다 투자의 방식이 달라요. 뭐 단기 투자, 모멘텀 투자, 가치 투자, 장기 투자 다 다릅니다. 그리고 투자의 기간 자체도 틀리고 이게 매매 방법도 틀려요. 정답은 없어요. 투자의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방법이 합법적으로 자기만의 방식을 가지고 돈을 벌면 그건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네, 이게 2008년, 2001년, 2020년, 뭐 1990년처럼 이렇게 급격한 경기 침체와 주식시장의 폭락이 왔을 때, 물론 이제 고수분들은 칼 손절 잘하고 뭐 잘 뛰어내리고 잘 살아남겠지만, 그래서 걱정할 게 없는데, 대다수 개인 투자자분들, 네, 굉장히 큰 손실 보고 살아남지 못합니다. 뭐 가정이 막 파탄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징후들을 보고 조심조심 투자하셔라. 그래도 뭐 물론 당장 몇 개월 내에 폭락 안 오면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욕하고 괜히 뭐 이상한 소리나 하는 게 이 바닥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두렵다고 제가 이 다수의 이제 선량하신 이런 투자자분들이 혹시라도 경기 침체에 걸려서 재산을 다 날리는 걸 좀 막아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편할 거예요. 이 투자의 바닥에 비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폭풍이 내리칠 확률이 높아지니까 최소한 우산이라도 챙겨가라,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 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뭐 간헐적으로 계신데 제가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을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거시경제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흐름, 사이클, 그리고 그 산업의 업황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니까 공개된 영상에서 하지 못한 소통을 하고 있어요. 영상 하단에 설명란 꼭 읽어보시고, 아,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맨 마지막에 우리 채널에서 그동안 어떤 얘기를 했고 지금 어떤 이제 스탠스로 어떤 의견을 드리고 있다, 이런 거 이제 가감없이 그대로 사실대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우리 피셔 인베스트 채널의 흑역사를 먼저 짚고 가죠. 그리고 지금 어떤 의견을 내고 있는지, 과거에는 어떻게 의견을 냈었는지 이런 거 항상 증거 영상도 계속 올려드리는데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엔비디아의 차트가 바로 우리 흑역사를 그대로 증명합니다. 제가 2019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2019년 말에 60% 채권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비아냥을 거의 한 2020년 3월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현금 갖고 있다가 저점 매수 이제 해야 된다. 우리 현금 갖고 있으니까 이 얘기했다가 블렌집에 부채질하냐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쌍욕을 먹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맞춘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경제 채널에서 뭐 와 이러면서 성지순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구독자가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독자가 안 늘어요. 조회수도 안 늘고 구독자도 안 늘어. 맞췄는데. 그런데 왜 구독자가 늘었냐? 이때 국뽕 영상 같은 거. 그때 우리 기업들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하기로 했던 품목들 있죠. 그런 거 만들 수 있냐?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방송했다가 국뽕 영상이 터져서 국뽕 채널로 떡상했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국뽕으로 갈까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경제 채널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자 해서 이렇게 그때 이제 구독자가 늘은 거지 이게 저점 매수를 맞춰서 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2020년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한 6월, 7월, 8월 넘어가면서 엔비디아, 나이키, ASML 빅테크주들이 아주 자주 언급됐습니다. 저도 이제 샀다고 이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졸지에 추천주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런 채널에서 추천주 이런 건 안 하는데 어쨌든 2020년부터 계속 존버 인베스트 했던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 채널 보면은 이제 어디 뜸하게 가 있다가 어디 이제 처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우리 채널에 와서 존버 하라는 거 얘기 듣고 위안을 삼고 가던 때가 2020년부터 2022년 한 4, 5월 요때까지예요. 근데 2022년 4월에 그때 이제 전향을 하죠. 존버가 아니다. 근데 이때 3월부터 4, 5월 뭐 이때까지 계속 기술주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요 정도면 뭐 많이 먹었지 않냐 이렇게 매도 의견을 냈다가 얘기도 안 하고 매도로 전환했다. 존버에서 매도로 갑자기 금세 손바닥 뒤집들 바뀌었다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변절자 이렇게. 그래서 그때 댓글창이 다 낀 거예요. 욕을 너무 먹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분할 매도를 하는 바람에 2022년 5월 이후에 급락을 했어요, 기술주들이. 그래서 못 팔고 물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 내내 영상 보시면은 2023년쯤에, 초쯤에 아마 뭐 기준금리 인상 중단 얘기 나오고, 뭐 그러면서 반등이 있을 것이다. 그때 팔자. 그때 팔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잘 가지고 있자. 2022년에 이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경제지표들이 하나둘씩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우린 팔아야 되니까. 2023년에 갑자기 반등을 주죠. 그때 이제 제가 계속 금리 인상 중단, 요런 기대감이 커진다. 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때 상반기에 이제 분할 매도를 다 마쳤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제가 뭐 거의 한 200달러 후반에서 300달러 가까이 떼서 거기서 거의 다 매도를 했는데 지금 뭐 거의 500달러 가까이 갔어요. 이거 보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지금 못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100달러 부근에서 사서 이제 거의 한 300달러 가까이서 팔았으니까 이제 많이 먹긴 했는데 갖고 있었으면은 거의 한 5배 튀기는데 이거 참 환장하겠죠. 그리고 지금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미쳐요, 사람. 왜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환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런 흑역사 이게 벌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냐?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2022년 요 초중순 그때까지가 존버 인베스트였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둘씩 경기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해서 2023년부터는 사실상 이제 침체를 말하는 침체 인베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슬슬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게 2023년부터 거의 뭐 명확하게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뭐 증거 영상도 남기고 하는데 귀찮으니까.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이런 매수, 매도, 이 투자 결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채널에서는 어떻게 한다?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언제부터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와
침체에 대한 이런 시그널이 나왔냐? 2022년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경제 지표들이 하나둘씩 경기 둔화에 대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2023년 되면서 이제 경기 둔화 신호들이 거의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확실하게. 자, 그러면 이제 2023년에는 가지고 있던 걸 매도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매도는 사실 테크닉이에요.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건데, 요거 그림 2022년 내내 보여드렸던 거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기준금리가 파란색인데, 이게 거의 1%도 안 올랐을 때, 영상 보면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항상 역사적으로 어떻다? 이게 파란색이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하락할 때, 그때 한 번씩 주식시장에 랠리가 꼭 이렇게 오더라. 그때 이제 매도하자. 이 그림을. 어쨌든 이건 뭐 테크닉이죠. 매도는 그냥 테크닉일 뿐이고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간다는 거죠. 원칙대로 간다는 거예요.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및 침체에 대한 경고들이 켜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도. 그리고 다시 언제 매수하냐? 다수 경제지표들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던 뭐 하고 있던 그냥 그때 매수를 하는 거죠. 자,